화면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초록색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111K까지 올라오게 됐고, 이제 이더리움은 그간 좀 강했으니까 이제는 약간 조금 그 상승 동력이 약간 좀 떨어졌다. 그러니까 상승 동력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엊그저께인가 소개시켜드렸죠. 이 비트코인 초기 그 투자자, 그 홀더가 비트코인을 매도를 하면서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뭐 대량으로 매수를 하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는데, 이제 그 매수세가 어느 정도 잦아드니까 약간 좀 다른 거에 비해서는 반응 속도가 늦게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캡처를 했을 때만 해도 뭐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살짝 또 올라왔네요. 비트코인도 111K, 제가 캡처를 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110.9K이고 이더도 한 4,200달러 선 정도였는데 지금은 4,300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오전보다는 살짝 또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반등세가 이제 간밤에 어제 이제 본격적으로 미 증시가 개장하기 직전부터 이런 반등세가 좀 나왔거든요. 그런데 미 증시는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미 증시를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로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준점으로 보고 있는데, 미 증시가 하락을 한 것은 이것은 좀 어떨까, 괜찮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또 아마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또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썸네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오늘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주목해야 될 지표, 요것이 금리 인하의 깊이를 또 결정할 수가 있어서 좀 주목해야 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XRP 현물 ETF의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그러면서 이제 알트코인의 ETF가 여러 개가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죠. 이것이 대규모의 승인이 나게 되면서 알트 불장으로 또 이끌 수 있는 하나의 그 초석을 마련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지금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현재 비트코인 흐름부터 볼게요. 먼저 일봉 보고 1시간 봉을 체크하는 그런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2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이 현 시점 이제 110K를 넘어야 하락 추세를 돌파하게 된다. 그래서 121선까지, 그 121선이 어제는 110.5K였는데 여기까지 넘어주게 된다면 추세 반전의 반등세를 기대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하락 추세를 넘고, 또 어제 이제 미 증시가 개장하기 거의 직전이었어요. 한 10시쯤에 갑자기 하방으로 꽂는가 싶더니 반전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 110K를 또 넘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121선, 오늘 기준으로는 110.6K인데 여기를 살짝 넘어서 마감을 했다가 또 현재는 살짝 빠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뭐 이제 오늘의 일봉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 반등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였죠. 107K 요 부근에서 4번 정도의 지금 그 지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번 계속 한 4번 정도를 하고 지지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바닥 테스트를 한 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라고 했는데, 어제 낮부터 그런 흐름이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딱 요때였어요. 그러니까 어젯밤 9시에서 다시 내리꽂는 것 같더니 한 10시쯤 이제 미증시를 개장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살짝 올라서게 되면서 이제 110K를 또 넘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12K다. 그러니까 그간 우리가 이렇게 봤었죠.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깨지지 않아야 할 이 112K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런 지지선의 역할을 또 해줬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를 깨고 내려가게 됐으니까 그간 지지대 역할을 했던 이 112K가 이제 저항대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뭐 한 번에 또 뚫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치열한 좀 공방전이 예상이 되는 요 112K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뭐 시원하게 그 이후로는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락 추세는 뭐 살짝이지만 그래도 좀 벗어났다. 그래서 121선도 아직은 또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 증시는 우리가 이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라고 보는데 어제 이 미 증시가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또 붉게 물들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엔비디아도 2% 가까운 또 하락을 보이면서 낙폭을 좀 키우면서 또 마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3대 지수가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5%, S&P 500이 0.7% 되죠. 나스닥도 0.8%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포지수, 빅스지수도 무려 6.5%나 상승을 하면서 이제 17포인트대까지도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거든요. 금융시장을 흔드는 상호관세 불법 판결,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고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뭐 지금의 하락을 상호관세 불법이다, 법원의 판결이 나왔죠. 트럼프는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가겠다라고 하면서 뭐 긴급 회의도 지금 소집을 하겠다라는 소식까지도 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뭐 상호관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금융시장이 흔들릴 정도인가, 우리가 요것을 한번 또 체크를 해보면은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 어떻게 흘렀는지 볼게요. 어제 보시면 일단 S&P 500인데 뭐 계속 말씀드렸죠. 이렇게 떨어지고 뭐 관세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하니까 이게 맞아? 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 떨어지고 올라갈 때마다 반복돼서 나왔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를 보시게 되면 어제 하락을 했어요. 어제 마이너스 0.69% 정도, 마이너스 0.7%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캔들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여기서 마감을 하고 어제 시작을 한 게 여기였겠죠. 이만큼 떨어져서 시작을 한 것인데, 그래서 장중에는 더 많이 떨어졌다가 결국에는 이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얘기는 말아 올리면서 시작가보다 더 올리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하락을 한 것이지만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얘기는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던, 지금 떨어진다고 신났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막 떨어진다고 하니까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들이 있는 한 아직 AI 거품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어제 이 캔들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떨어져서 장이 시작이 됐지만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면서 말아 올리면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또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은 여기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제 어제 시작은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나스닥은 뭐 아래 꼬리가 길지도 않아요. 그 얘기는 그렇게 많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말아 올리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이너스 0.8%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우지수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날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고, 어제는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긴 아래 꼬리를 달고 소폭의 아주 이 작은 이 양봉으로,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십자형 캔들도 약간 좀 망치처럼 보이긴 하네요. 그죠? 어쨌든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 긴 아래 꼬리를 달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기 무섭게 저가 매수세가 지금 붙고 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떨어지면은 누군가는 이제 아직까지 못 사서,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막 어떻게든 좀 더 싸게 살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어제 장이 떨어지니까 그 매수세가 정확히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금융시장이 뭐 흔들릴 정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뭐 흔들릴 정도는 아니고 누군가는 계속 지금 사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대로 이 캔들 모양에서 보여줬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아직은 이제 9월의 시작이 이제 오늘 3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또 악재로 삼아서 하락을 유도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뭐 저가 매수세가 붙는다고 해가지고 뭐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 뭐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써놨죠. S&P 500 기준 200일선이 깨진 것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시면 S&P 500을 보시게 되면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요 21선이 깨졌거든요. 요 21선이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뭐 21선은 뭐 수시로 뭐 약간 뭐 악재가 터졌다 하면은 21선은 뭐 수시로 깬 자리고, 요 이제 오렌지 색깔, 요 주황 색깔, 요게 이제 51선인데 작년도 보시면 이제 잭슨홀 미팅 해가지고 9월 초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요때도 51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뭐 요때도 그렇고 요때도 그렇고, 그리고 2023년도도 이때는 뭐 지금 121선까지 깨고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1선이 깨진 거니까 뭐 9월 이제 한 달 동안 또 많은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51선까지도 밀릴 가능성은 그래도 열어두고 보자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1선도 밀릴 가능성은 열어두고 보자. 그런데 제가 엊그제였죠. 요거 말씀드렸죠. 지금 S&P 500의 이 역사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매월 있고 거기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하락이 나왔을 때 보시게 되면 9월달이 가장 많은 그런 낙폭을 보였었고, 그리고 여기 9월을 넘기게 되니까 그 이후로 10월, 11월, 12월 달은 이제 상승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11월까지는 좀 더 높았죠. 그리고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도 9월 달이 마이너스 1% 정도지만 그 이후로 10월달, 11월달, 12월달은 그래도 괜찮은 그런 흐름이 나왔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 증시도 털어내야 크게 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직 21선이 이제 깨졌으니까 51선도 모르겠어요. 정말 밀릴지 안 밀릴지. 근데 밀리더라도 이것이 뭐 진짜 이제 AI 버블이 꺼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털어내고 또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다. 이전에도 수시로 뭐 21선, 51선은 깨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부터 3일간 주목해야 되는 지표가 무엇이냐? 여기 써놨죠. 고용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8월 1일날 나왔던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지난달 8월 1일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바로 하루 전날 7월 31일이 그게 있었거든요. 그 FOMC 때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낮아졌다가 다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 FOMC가 됐는데, 근데 하루 만에 이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그때 발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고용시장 침체 신호가 뚜렷하다. 그러니까 7월이 이제 뭐 물론 좀 급격하게 그러니까는 감소도 했지만 무엇보다 좀 충격적이었던 것이 이 5월달, 6월달 발표치까지 대폭 하향을 했던 한 10분의 1 정도로 완전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 목소리가 커지나, 그래서 이때 이렇게 발표가 되고 이제 시장이 좀 충격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오기도 막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이 당시에 그랬죠. 됐다. 그 말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급격하게 키웠던 계기, 지난 8월 1일 고용지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월 31일 FOMC 이후로 첫 번째 나왔던 파월의 메시지가 잭슨홀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잭슨홀에서 파월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좀 비둘기적으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잭슨홀에서 파월이 태세 전환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때 얘기를 들었던 것이 바로 고용 둔화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용 둔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그런 그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고, 또 시장도 잭슨홀 미팅 직후에 엄청난 또 이제 약간의 그 폭등세가 나왔었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 고용지표가 또 발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고용지표 발표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완만한 고용 둔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용 둔화를 그 이유로 해가지고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커진 것이기 때문에 완만한 고용 둔화가 나오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닐까.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는 고용 둔화가 약간 좀 그렇다고 너무 급격한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이제 고용 둔화가 가시적으로 이제 나타난다라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정도에 따라서 그 깊이에 따라서 50bp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저는 다시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91%까지 다시 또 올라오게 됐어요. 지난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한 80%대로 봤는데 지금 또 그 사이에 조금 더 올라서 이제 91%대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91%라면은 이번 달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화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고용지표가 어느 정도에 나오냐에 따라서 25bp가 아니라 좀 더 깊게 50bp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이제 나올 그런 순서가 되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너무 뜨거운 고용시장,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갑자기 고용시장이 또 뜨거운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또 퇴색될 수밖에 없잖아요. 잭슨홀에서 파월이 태세 전환을 한 이유도 고용 둔화를 들었었는데 만약에 또 고용지표가 너무 뜨겁게 나오면 금리 인하의 명분이 퇴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시장은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밤부터, 오늘 9월 3일이죠. 밤 11시부터 미국 노동부의 이제 졸트라고도 해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요것이 지금 이전 달이 한 740만 건 정도, 그런데 예측치가 730만 건이니까 약간 조금 이제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완만한 고용 둔화를 여기에선 일단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발표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국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그러니까 이게 민간이거든요. 민간에서 이제 신규 일자리가 얼만큼 창출이 됐는지 그것이 내일 발표가 됩니다. 그것은 9시 15분에 발표가 되는데 이전 달은 한 10만 건에서 이번에는 한 7만 건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고용이 둔화가 됐다라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치대로만 나와도 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금요일 밤이거든요. 금요일 밤 9시 반에 이제 이때 노동부에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실업률이 발표가 되고, 그래서 실업률은 지난달에 4.2였는데 4.3%로 0.1%포인트 상승을 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실업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요겁니다. 비농업 고용지수. 아까 전에 이 기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 비농업 고용지수거든요. 여기서 일자리 수가 지난 데이터가 완전히 10분의 1 토막이 나면서 고용이 둔화됐다라는 그런 지금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요것이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전에는 지금 한 7만 3천 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측치는 7만 4천 건으로 지난달보다는 살짝 올라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변동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농업 고용지수가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또 지난 데이터가 또 수정되진 않는지 요것을 중요 체크 포인트로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의 경우는 배드 이즈 굿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 고용지표가 둔화가 된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 우려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긍정적인 해석보다는 부정적인 해석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지금 이것에 따라서 또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굿 이즈 굿이 아니라 배드 이즈 굿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또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고용지표가 우리가 원하는 그렇게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것으로 급등이 나올까? 라고 본다면 글쎄 좀 아리송하다, 불확실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고용이 약간 둔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뭐 급등세는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이 자산 시장의 하방 경직성은 좀 단단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써놨죠. 그 이유를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강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우리가 이 데이터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것이 급등하는 그 요인이 뭐 될 수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정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모르겠는데, 근데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하방 경직성은 단단해질 수 있다.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가 매수세는 또 계속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이 하방 경직성은 단단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덜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3일 동안 발표되는 이 고용지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뭐 당장 오늘과 내일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금요일 밤이다. 그래서 일단 요 지표들이 오늘 밤, 내일 밤, 또 금요일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2부를 이제 리플 관련해서 이제 그 ETF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죠. 그 내용이 조금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의 말씀 한번 보고 계속 할게요.